안녕하세요. 필주 작가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와 시멘트 등의 최근 물가 상승이 꼬마 빌딩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러한 물가 상승이 약 2년 전 22억에 매입한 저의 두 번째 꼬마 빌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와 이러한 물가 상승 분위기에서 향후 세 번째 꼬마 빌딩을 매입하려는 저의 고민, 그리고 꼬마 빌딩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선 이러한 물가 상승 트렌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근 물가 상승 추세가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운송비 급등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이에 따른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미국은 9.6%, 중국은 12.9%, 독일은 19.2%, 일본도 9.0% 오르면서 4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9.6%나 급등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운송비 급증은 저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7년 6개월 만에 전체 53종 중 46종의 음료 가격을 100원에서 400원씩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즉 아메리카노 한 잔이 기존 4,100원이었다면 4,500원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이러한 가격 상승 원인도 최근 급등하는 원두 가격 등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각종 원부 재료와 코로나로 인한 국제 물류비 상승 등의 다양한 비용의 가격 압박이 지속 누적되었다고 하네요. 최근 또 다른 대표적인 물가 인상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시멘트 가격 상승입니다. 시멘트 가격뿐만 아니라 건축 주요 자재인 철근, 레미콘 가격, 벌크선 운임료, 공사비 등 모든 것이 올랐는데요. 이러한 시멘트 가격 상승 원인 또한 시멘트 제조 비용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의 원재료 가격 급등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원자재 물가 상승과 꼬마 빌딩 투자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해석을 해볼까요? 아마 꼬마 빌딩의 대표적인 투자 방법은 오래된 구축을 매입하여 건물의 내외관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새로운 임차를 구성을 하여 건물의 가치를 올린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물 투자의 테크트리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신축과 리모델링의 경우 투자 리스크와 많은 공부와 열정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디벨롭 과정은 저와 같은 초보 건물주에게는 아직 넘사벽일 것 같은데요. 따라서 저는 두 채 모두 제가 직접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완성된 건물을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미래 호재가 있는 꼬마 빌딩을 매입하여 임차 업종을 재구성하여 건물 가치를 올리는 안정적인 투자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와 같은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투자는 안정적인 데 반해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비해 낮아 보이는데요. 따라서 올해 매입 추진 중인 저의 세 번째 꼬마 빌딩은 구축을 매입하여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소위 디벨롭하는 과정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은 꼬마 빌딩 매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정량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2년 전에 매입한 두 번째 꼬마 빌딩의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꼬마 빌딩을 짓는 데 필요한 통상 건축비는 이와 같이 대략적으로 평당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제가 매입한 두 번째 꼬마 빌딩은 준공한 지 약 3년이 되었기에 평당 500만 원으로 계산을 해 볼까요? 저희 두 번째 꼬마 빌딩은 5개 층을 모두 합친 연면적이 약 180평이 되므로 평당 500만 원을 적용할 경우 약 9억 원의 건축비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건축비가 평당 약 700에서 800까지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평당 800만 원으로 저의 두 번째 꼬마 빌딩의 건축비를 다시 계산해 보면 약 14.4억의 신축 비용이 발생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3년 전 건물을 짓는 것 대비하여
오늘 기준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약 5억 원의 건축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어찌 보면 이러한 원자재 상승을 역으로 3년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하여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약 5억을 더 싸게 매입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 원자재, 인건비, 운송비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건물 투자의 기본 테크트리인 신축이나 리모델링 비용 또한 과거 대비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 분들이 조금 쉽게 말씀하시는 오래된 구축을 사서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즉, 최근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시기와 건축비를 꼼꼼하게 따져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 후에 변신할 모습의 자체만 기대하고 너무 신축 비용을 낮게 계산하신다면 아마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러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신축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검토하시고 비용도 충분히 여유있게 마련하실 것을 추천드리네요. 또한 이러한 신축 리모델링 비용만큼이나 임대료 상승 등에 기대할 수 있는 투자인지 꼼꼼하게 투자 수익률도 따져보시고 매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저희 두 번째 건물의 대출 연장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